여가 김동연 지사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경기지사가 민주당 밭으로 점점 이제 되고 있으니까 굳이 김동연 지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김 지사가 이제 기존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그랬지만 이게 약간 비명계 행보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 지지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 못마땅한 부분들이 사실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 지사까지 오르고 이른바 정치권에 진입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른바 이 사실 이 대통령 선거 당시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본인이 드랍하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합당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를 뭐 사실상 이재명 지사 후임으로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까지 한 행보를 보면 딱히 내란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이 이재명 정부를 옹호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본인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되게 이 정부 잘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과거에 이 쌓아온 역사들 중에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더 확대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그 유시민 작가가 어디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배은망덕하다, 뭐 단일화감도 아닌데 단일화 코스를 밟아 민주당에 들어왔고 경기지사가 됐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밀어서 된 것인데 그 사법 리스크 운운한 것은 언급한 것은 배은망덕하고 인간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게 어쨌든 민주당 그 주류 지지자들의 마음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동연 지사가 나중에 뭐 자기가 당선된 것으로 보은했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 다수는 이제 배은망덕하고 그러니까 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여론들이 아주 좀 다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이제 경제부총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했죠. 소득주 성장 위주로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참모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때렸는데 결국은 스태프들 중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거슬리는 요인도 있지 않은가. 그 스태프들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배은망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경기도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잘 몰라서 잘 못 챙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어쨌든 다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본선 경쟁력은 지금 여론조사로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의 벽을 넘기가 지금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 더 덧붙여 얘기하면은 지금 그래서 김준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지지층과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하게 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도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대책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오히려 그거라고 합니다.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극저 신용 대출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신용 점수가 낮거나 뭐 금융 거래가 어려운 그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정책으로 대출해 주는 건데, 당시에 이게 이재명 지사 시절에 1,000억 정도 드릴 정도로 애정이 깊은 사업이래요. 근데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서 요거 이제 까면서 이 연체율이 74%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반박했죠. 근데 김 지사가 여기 나와서 그거 실패한 거 아니고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뭐 대출자 중 25%는 완제를 했고 연체는 35%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 연장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 신용 대출이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나라에 떨어진 분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정책이고 나도 2.0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게 상당히 좀 먹혔다는 게 이제 경기도 측의 얘기고, 그래서 이거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약간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 어느 정도가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그 어떻게 좀 과거의 그 어떤 그 당심에 벗어난 걸 만회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이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처럼 여기저기서 출마 제안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국내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멘토로 삼는 분 중에 하나가 이해찬 전 총리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도 2019년에 2020년 총선이니까 김동연을 찾아가가지고 출마해라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고, 당시에 어디든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세종에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만약에 지역구가 부담스러우면 비례대표라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불우했던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최고 관료까지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 그 정치권의 그런 말 그대로 사람을 구분하는 시각과 일반 또 대중들이 느끼는 관점과는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못 찾는 게 김동연 지사의 약간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여간 김동연 지사의 경쟁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많죠. 경기도 많아요? 경기도 지역구 가진 분들은 거의 뭐 이름 한 번씩 다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경기 하남 지역구인데 이제 법사위원장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름이 되게 거론되는 게 이제 뭐 그런 뭐 야당 쪽에서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법사위에서 되게 세게 이제 드라이브 걸고 있고 사법개혁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같은 거 걸고 있는 이유가 이 경기지사 나가려고 저 몸값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하는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뭐 이현주 의원 뭐 경기도 그 뭐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동연 아니더라도 이게 할 만한 밭이니까 다들 맞아요.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은 건데 이현주 의원이 지난 추석에 경기도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민주당 그때 무슨 거의 직책이 있을 겁니다. 뭐 미래경제연구 뭐 이런 네. 직책하고 뭐 최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걸어서 그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랬군요. 노골적이라기보다 아무튼 되게 저기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것이라고. 그 왜냐하면 현수막 붙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맞아요. 근데 그 경기도 또 좀 큽니까? 근데 그 전역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많다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는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거론되는 사람조차도 지금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게 원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은혜 의원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김은혜 의원도 뭐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김은혜 의원 아까 이옥지 잠깐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본인이 나와가지고 졌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성남 그러니까 분당을 그러니까 분당갑인가요? 분당갑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져가지고 그 다음 총선에서 그 옆에 있는 분당을 지역구로 갔어요. 분당갑을 아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국힘이 의석수가 뭐 100석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하나 빼고 간다. 또 이것 때문에 던지면 이게 그렇네. 지금 게다가 네. 이게 뭐 경합 지역인데 이거 만약에 이게 민주당한테 넘겨주게 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번 이제 김은혜 의원하고 당내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원체 저 기반이 약하고 욕 들어먹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배제되는 상황이니까 쉽게 그러니까요. 줄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뭐 원유철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원희룡 전 장관 유철까지 나와 지금. 원희룡 전 장관 뭐 하여튼 경기도랑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올리고 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굳이 본인들이 다 부정 안 해요 보면. 원래 정치인들은 이름 올리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 꿈이 다 대통령이고 그래서 네. 뭐 지금 거론되는 좀 우리가 웃음을 수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나오라면 뭐 싫다고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김동연 지사도 아까 대통령이 나와서 말인데 재선에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미 한번 출마를 한 적도 있고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이 이름을 올리겠죠.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용기 잠깐 말했던 것처럼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당내에서 김동연 뭐 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좀 뭐 나쁜 생각들을 약간은 뛰어넘었으니까 후보군 정도에 올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른바 경기지사가 뭐 대권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가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능성들이 좀 생겼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이게 김 지사가 과연 유력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이 우리가 보면 이 김 지사의 장점이 있는 게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보기 드물게 경제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아까 구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경제 전문가라는 게 약간 회색지대
역할이고 어디에 가도 뭐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과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선명하지가 않죠. 집도끼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집도끼를 잡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계속 과제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얘기해서 그런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정도가 경기지사로 성공을 한 거지.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뭐 손학규 전 지사도 있고 뭐 김문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저기 이인재 의원도 있는데 경기지사라는 게 될 때는 좀 주목을 받지만 그 뒤에는 약간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한다고 해도 중앙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지사를 하면 체급은 분명히 커지고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긴 하지만 의외로 임팩트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특이 케이스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놀랍게도 김동연 지사가 대선 출마 제안을 처음 받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 2014년에 받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였는데 당시에 우리 아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참모했던 변양균 전 장관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2장짜리 문건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적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 두 번째로는 변양균의 역할까지 담아가지고 김동연한테 처음으로 대권 제안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본인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대중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인식괴리를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식괴리를 깨야지 재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불신이 너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 말 잘못하면 또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그만큼 좀 되게 민감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어떤 장점도 많고 그러겠지만 본인은 그거를 되게 그 벽을 그러니까 민심을 넘는 게 아니라 당심을 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아마 본인도 네. 거기에 지금 온갖 정신이 다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마지막으로 한 줄평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오 시장 보면 뭐 한강바라기, 뭐 물바라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영화 해바라기에 김내원이 유명한 대사를 좀 패러디하면 꼭 그렇게 다 해야 속이 후련하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그 생각이 들어요. 대권산 오르려면 민주당 3부터 넘어라. 아유, 근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정환보 기자가 오신 줄 알았어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이. 우리 이용 선배님 어땠습니까? 저는 뭐 김동연 지사한테 따로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오 시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아까 그 냉장고를 부탁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